그리고 한 가지 저는 조선주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이건 아직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친환경 선박. 사실은 철강보다는 조선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경기 민감형 섹터 중에서는 조선 섹터 한번 계속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전자 한번 보죠. LG전자 오늘 신문 기사 보니까 그 주력 품목이 바뀌고 있다. 매출 품목이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동차 부품들이 좀 네. 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LG전자도 좀 계속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의 체질이 바뀌는 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뭐냐면 회사가 진짜 이제 모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실 저는 LG전자가 왜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이 인력 문제도 있겠죠. LG전자가 원래 인하의 LG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렸지만 왜냐면 저도 요즘에요 제가 가전제품을 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좀 뭐 LG 것도 있지만 삼성 것도 일부 사봤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이래서 가전을 그러니까 스마트폰 못 놨구나. 왜냐면 그 삼성 거 있잖아요. 삼성 가전하고 스마트폰하고 정확하게 연동이 돼요.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림은 이게 IoT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의 중심에 모바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LG전자 스마트폰으로 가전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걸 사실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LG전자는 가전 세계 최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이게 이 주권을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LG전자 가전도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전자로 해야지. 아니면 애플 걸로 하든가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걸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적자가 크니까 결국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어쨌든 실적 면에서는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IoT를 놓쳤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연간 1조씩 까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또 삼성 그 휴대폰으로 그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가봐야지 알 것 같아. 네, 그죠. 다른 또 더 강력한 맞아요, 그럴 수도 어플리케이션 있- 회사가 나올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그림을 분명히 꿈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LG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밖에서도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 스마트카로 가면서 LG전자 스마트폰으로 다 그걸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꿈꿨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사 스마트폰으로 할 수밖에 없어졌고 다만 LG전자는 기존의 가전제품은 여전히 너무나 잘 팔리고요. 근데 요새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가전제품 이거 피크아웃 한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가전제품 수요는 꾸준해요. 특히 TV만 해도 언택트 수요도 물론 있지만 매년 그 TV 수요는 일정하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엄청 좋아가지고 올해 주는 걸로 보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매년 2.2억 대인가요?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된대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걱정만 앞섰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전기차 부품 회사 이제 마그나 법인이 7월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애플하고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수주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LG전자는 가전 잘하면서 전기차 부품 쪽으로 나가면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음 많고 LG전자 지금 사람들 이제는 별 관심도 없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니 요새 그 전기차 이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아예 관심이 사라진 없어요. 것 같아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남들 관심 없을 때 이렇게 좀 슬그머니 들어가셔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LG전자도 너무 지금 염려하실 필요 없다. 저는 염려를 안 하는 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자체로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미국 투자 발표 이런 것도 있으면서 네. 사실은 이거보다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네.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온 질문도 좀 떨어졌으니까 물을 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은 좀 그동안 보면요. 일부 좀 미리 올랐던 갭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 이제 발표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선반영돼서 급등한 갭들도 일부 있거든요. 비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과 관련해서 오늘 좀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는 것도 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죽쓰고 있을 때요,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지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빠진다고 그냥 급하게 물타지 마시고, 저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드려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당연히 수혜줍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그 하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공장 짓는다고 바로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장 짓는데 1년 걸려요. 네. 그리고 나서 장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실적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좀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고 싶다라는 그 욕구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은 늘려가시되 너무 급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오늘 산다고 내일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 한상환 전 대표님, 네네네. 예, 지금 고문으로 계시는 그분하고 네.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투자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세우는데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들었을 때 킵을 해놓는데요. 네. 그리고 딱 한 달간 지켜본대. 어. 그리고 흐름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 정보들을 전부 체킹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수의 타이밍을 네. 결정한다고.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노력이 있은 다음에 어떤 알게 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들어가는 게 정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왜냐면요, 그 꾸준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관심 없는 것, 아까 제가 우주항공 얘기도 했잖아요. 관심 없는 분들도 공부를 이제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 한국이 일단 손을 잡았고 미사일 주권을 해제했거든요. 굉장히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눈엔 전혀 안 보여요. 실적도 안 꽂히고 이것도 괜히 따라가다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분처럼 만약에 그분이라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킵을 해놓겠죠. 해놓고 한 달 동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주항공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부각이 됐을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더 연결 지으면 되거든요.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왔네? 이러면서 이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리가 다 돼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적절하게 위치 보면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해봐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혀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되신 분들은 공부를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서 절대 그 기업들 달아나지 않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반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만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미 공부가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좋은 타이밍 바로 노리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공부 속에서 내가 투자 기회를 남들보다 빨리 그 포착을 하는 거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사가지고는, 그러면 또 그러거든요. 그 전문가 욕하거든요. 당신만 믿고 샀는데 이게 뭐냐 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네. 좋기는 좋은 건데 왜 좋은지 예. 본인이 알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너무 급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오늘 내일 당장 급등할 거 아니잖아요. 또 오늘 내일 급락도 안 해요. 지금 보면 지수 아까 우리 얘기하는 동안 아까 급락했는데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반복하는데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셨던 그 기업 괜찮다면 안 좋은 장일수록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시장 조금 빠지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조금 벌벌 떠시고 올라가면 이제 또 좋아졌구나 하고 막 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유 가지고 좀 투자하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철강주하고 조선주가 사실 그동안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계속 더 갈 것이냐, 이미 꼭지다. 이게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더 갈 것이라는 의견. 왜냐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보면 아직도 네. 올라갈 길은 많다. 그리고 펀더멘털도 괜찮다. 매출 느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고점이다.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전 철강, 조선 둘 다 섹터적으로는 둘 다 좋기는 보는데, 특히 철강은 공급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감산한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예, 감산하라고 막 강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 데이터는 감산 안 하고 있어요. 중국 회사들이 최대한 규제 발표, 그러니까 규제 전까지
엄청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미리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뽑을 수 있을 때 뽑아놓자. 왜냐면 나중에 생산 못하니까. 근데 감산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산을 한다는 걸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부 그때 뭐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막 주가 5배씩 올랐더라고요. 엄청 올랐어요. 예. 그래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공급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치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주가 더 올라가면 수요예요. 이제는 수요가 나오면 되는데 걱정되는 게 뭐죠? 인프라 투자 이번에 그 법안 발표한 거 보셨죠? 이번에 공화당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규모를 줄여버렸어요. 예, 그 약간 철강 수요에 대한 좀 약간 의문 부호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강주가 뭐 당연히 지금 최근에 좀 빠졌어요. 빠져서 여기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정고점을 넘기 위해선 수요 쪽에서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주가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지금 매력적이는 않다라고 전 보고 있고, 다만 전 조선은 되게 좋게 보는 게 조선 쪽도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게 선반영 돼가지고 한번 확 올라왔어요. 당분간 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요즘에 배 성과가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성과 올라가면요, 선박 그 해운사들이 발주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지만, 다만 왜 이렇게 성과가 올라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회사들 자신감이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되게 억눌려 있었어요. 발주도 안 되고 해운사들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성과 낮춰서 발주해주고 수주 따내고 이랬는데, 아니 왜냐면 도크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도크 2년치 다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조선주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이건 아직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친환경 선박. 이게 규제가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선박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 앞으로 LNG 선박, 그 암모니아 선박, 수소 선박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거의 저는 한국에 조선 3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지금 쉽게 못해요. 그렇죠. 이 시장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저는 반영이 안 됐다. 이게 반영이 되는 순간 그냥 2차 전지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우린 몰라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철강보다는 조선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몇 년간 친환경 선박 수주가 진짜로 나온다면 조선업종은 정말 한 번에 또 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조선주들 지난 10년 동안 주가 못 갔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섹터 중에서는 조선 섹터 한번 계속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예, 한국조선. 한국, 예. 이 세 회사가 다 그 말씀하신 LNG 선박이라든가 네, 이거 다 관련된 기술이 다 기술력이 있다는 있어요. 거죠? 예, 다 기술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염두에 두세요. 실적은 안 좋아요. 왜냐면 올해 수주가 많이 됐잖아요. 올해 그렇죠. 수주 많이 된 거는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잡혀요. 근데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건 뭐냐면 그 수주 안 됐을 때, 특히 굉장히 싸게 수주했던 거, 이게 반영이 되니까 실적 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증자한 거잖아요. 막 그렇죠. 적자 나가지고. 그래서 실적은 안 좋지만 그 조선업에서 더 중요한 건 수주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선 3사 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특징주라든가 시황을 좀 살펴봐 주시고, 네네.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되게 좀 시장이 많이 출렁했다가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락 종목이 600개가 넘고 상승 종목은 2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좋지 않고, 특히 오늘은 코스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코스닥은 1.22%나 지금 급락을 해 있고, 상승 종목이 330개, 하락 종목이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스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체감 지수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굉장히 견조하니까 형님이 일단 버텨주고는 있어서 그 점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왜 약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 투자들이 갑자기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요. 네, 파는데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가 지금 44억, 투신이 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웬일로 연기금이 550억 사고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예,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은 개인 투자들을 약간 뭐 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가에서 깔아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이 상태가 오늘 종가까지 이어지면요 코스피 안 빠집니다. 이 상태면 왜냐하면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좋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외국인 매수 기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기관 매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는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요 기업들 그냥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 번씩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상승하는 기업은 지난주에 그 배당 컷 때문에 급락했던 메리츠 증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오늘 낙폭과대 인식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게 얼마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전, 두산중공 이 두 기업이 오늘 압도적으로 셉니다. 그래서 4.8%, 두산중공이 4.6%, 한국항공우주가 4.4%, 방산, 원자력 이런 섹터들이 되게 좀 강한 편이고 지주회사에서는 CJ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3.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SK그룹주가 다 안 좋습니다. 재료 노출일 수도 있는데 SK케미칼, 바이오팜, 하이닉스는 다 1% 이상씩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쪽에서 기대를 했던 녹십자가 사실 모더나 이 완제품 쪽에 관련돼서 녹십자가 이런 이제 그 병에 담는 뭐 이런 포장이나 충진 같은 거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삼성이 따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약간 실망 매물 나오면서 녹십자나 일부 그 백신 업체들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역시 우주와 관련해서는 역시 최대 수혜주가 LIG 넥스원입니다. 미사일 관련돼서 미사일 만드는 회사가 LIG 넥스원 그 천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사일 네, 이름 미사일. 같은데. 네. 그거 이제 미사일을 LIG 넥스원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주권 관련해 가지고 최대 수혜주죠 사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제일기획하고 그 가장 이렇게 경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노션이라고 있어요. 광고 대행사 현대차에. 네네. 그 기업이 정말 오랜만에 갑니다. 6%나 웬일이에요? 하늘 푸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모처럼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지난주에 좋았던 쿠쿠홈시스 같은 정수기 업체들 있잖아요. 오늘 좀 일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좀 대부분 다 주가가 부진한 게 이유가 뭐냐면 CMO도 안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르는 섹터가 YG엔터, SM 이런 그 엔터사들 일부만 조금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코스닥은 답답합니다. 반면에 CMO 업체 ST팜이 10%나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넥신 같은 또 바이오 기업, 또 5G 통신 장비, 에이스테크, 또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2에서 3% 빠지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은 시장에서 그 시총이 제일 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자체로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백신이나 반도체는 선반영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빠지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섹터만 정리해드리면 항공기 부품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통신회사, 그 다음에 우주항공산업, 원자력발전소, 그 다음에 광고기획사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좀 굉장히 강하게 리드를 하고 있고요. 빠지는 섹터는 그 모더나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빠지고 있고 그동안 루머 있었던 예,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또 낸드 플래시 반도체 회사들, 또 농업 관련주들 지난주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섹터들이에요. 이쪽 섹터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일단 조금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이제 이번 주 장세는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저도 뭐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제 그 전문가 중에 하나지만 시장은 어쨌든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래쪽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위가 열리기 위해서 뭔가 좀 이벤트가 하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이벤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310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저는 전략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계속 저점 매수하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진할 때 사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노션이 급등했잖아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안 오른 기업들 계속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악재나 실적 때문에 빠져있는 그런 대형주나 중소형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선점하셔가지고 그걸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그 10에서 20%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거든요. 그럼 한 10에서 2%, 20% 정도 목표 수익률 잡으셔가지고 트레이딩을 병행하세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를 계속 내가 장기 투자로,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 비중은 장기 투자용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ETF도 좋아요. 우리나라 뭐 코덱스 200이나 지수에 그렇지. 베팅하는 빠질 때 적립식. 근데 나머지 40에서 30%는 아까 말씀드린 소외받았던 기업들 찾으셔가지고 적절하게 트레이딩 해 나가시면 지금 참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죠? 지금 얘기하신 이렇게 우리 주린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뭐가 오른다 하면 이제 이거 추격 매수하는 네.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아직 덜 오른 주식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 네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베스트에 대한 의견이 막 계속 올리시는데 이베스트요? 이베스트 증권 주가 근데 저희 회사는 그냥 다른 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질 수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증권사랑 다 똑같아요. 실적이 다 좋고요. 중소형 증권사들 실적 다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PER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나오니까 일단 뭐 저는 사실 꼭 우리 회사라서가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너무 증권업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베스트 계속 창을 치셔가지고. 근데 이거 네네. 질문해야 되나요? 본인 회사인데. 제가 주가 전망은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23일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한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유지하시는 평정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